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대장암 이것만 하면 문제없다, 대장암에 걸리는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셨죠? 다큐로도 많이 보셨어요. 일부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1, 2, 3권, 미국에서 레이첼 카슨스 상을 받은, 미국에서 오신 가족들은 아시겠네요. 이 베스킨 라빈스의 후계자 혹시 아십니까? 존 라빈스 선생님 아시죠? 예, 미국에서 유명한 그 정말 레이첼 카슨상을 받을 만큼 얼마나 뭐 영양의학에 대해서도, 의학에 대해서, 또 영양학에 대해서도, 심리학에 대해서도 모든 방면에 정말 굉장히 높은 차원의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존 라빈스 선생님께서 모든 병을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인들이 많이 놀라는데, 자, 오늘 이분이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왜 암 환자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시는 을 비롯한 많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5단계 해독 가운데 첫 번째 대장폐색부터 뚫고 들어가는지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존 라빈스 선생님의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이해를 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암 어떻게 하면 완치될 수 있는지, 우리 윤 선생님처럼 2달 만에 가셔서 완치 소식을 전해주신 윤 선생님처럼 여러분들도 되실 수가 있습니다. 첫째,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그래서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 콜린 캠벨 교수님의 The China Study에서 한국판 번역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그 책에 보시면, 나는 그 영양의학도로서 내가 이 그 질병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리는 중국 연구에서 수많은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를 거듭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신화에 빠져 있는데, 사실 여러분의 고혈당은, 고지혈증은, 또 고혈압은, 그리고 여러분의 유방암은, 그리고 난소암은, 전립선암은 모든 범인이 바로 동물성 단백질, 대표적인 IGF-1,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생선 가운데 있는 메티오닌 수치가 여러분의 질병을 유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존 라빈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류와 특별히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 지방이 뭔지 아시죠? 특별히 생선에 있는 기름들, 그리고 고기에, 살코기에 붙어 있는 기름들, 삼겹살, 뭐 돼지고기, 뭐 소고기, 닭고기, 이런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채식과나 육류를 별로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장암의 발병 요인이 무엇인지 봤더니 섬유소를 섭취하느냐 마느냐, 어느 만큼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대장암이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요, 모든 암 환자들을 보시면 섬유소 섭취량이 상당히 드뭅니다. 많은 분들은요, 영양소 하면 단백질 생각하시는데 812를 기억하세요 에서 80%가 뭐죠? 사실은 천연탄수화물과 복합탄수화물이 80%인데 그 80%의 대부분은 주요 성분은 섬유소입니다. 그래서 5대 영양소 하면 단백질, 탄수화물, 뭐 지방, 그런데 가장 중요한 7대 영양소 가운데 사실 넘버1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암에서 해방되시려면 사실은 섬유소가 가장 중요한, 영양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단백질보다, 지방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섬유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단에서 섬유소 섭취가 적으면 적을수록 대장암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신의 의학 연구들은 섬유소가 바로 여러분들의 식생활에서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현재 당신의 유방암을 만들었고 현재 당신의 난소암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먹은 음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뭐냐면,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넘버1이 섬유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도표를 좀 보시면 Boost your fiber intake, 섬유소 섭취량을 증대하기 위한 이런 도표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섬유소가 어떤 영양소에 다양하게 있는지 보면, 이 다양한 식품 유형에 따른, 특별히 100g당
이 뭡니까? 식이섬유와 칼로리 함유량이 이 100g당 어떤 음식이 가장 높은가를 봤어요. 여기서는 리스트가 어떻게 나열이 됐냐면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나열되는데, 자, 넘버원이 뭡니까? 여기 보시는 여러분 식사 때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균형이 깨져 있으면, 예, 아무리 채식을 하고 아무리 건강식을 해도, 예, 육식하는 사람 못지않게 이 몸의 염증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해도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안 맞으면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 공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밀키트를 개발할 때 29년 노하우로 개발한 것 중에 넘버원이 뭐냐면 녹즙이고, 넘버2가 바로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치아씨드가 섬유소가 33.2g으로 이 중에 가장 높아요. 사과가 2.4g인데 비해서. 예, 사과도 사과산과 섬유소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 담석 제거하기 위해서 6일 동안 뭐 먹어요? 사과산 먹고 담석을 부드럽게 녹이듯이 섬유소가 상당히 많은 사과에 비해서 치아씨드가 왜 마야 문명이 전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세냐면 치아씨드를 주식으로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때마다 특별히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전립선이나, 예, 자궁암 같은 2부에서 소개하겠지만 원인이 뭐고 치료법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자, 그래서 보니까 섬유소 부족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혈중, 암의 근본 원인은 보니까 뭐였어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암의 원인이라면, 반대로 암의 치료제는 뭐였냐면 필수 똑같은 지방인데 고기 속에 있는 기름 덩어리들은 암을 발생하게 하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동물성 단백질,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임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그리고 견과류 속에 있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필수 지방산은, 예, 암을 억제하는 치료제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넘버2로 드시는 게, 일어나자마자 식사하시기 전에 물 한 컵 드시고 녹즙 한 컵 드시는데, 넘버2가 뭐냐면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맞춰서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균형이 맞아서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넘버2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된 성분이 햄프, 아마치아, 뉴트리셔나 이스트 플레이크 아시죠 이제? 그리고 각종 견과류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균형을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섬유소의 넘버1이 뭐니까 식이섬유예요. 이래서 마야 문명이 전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센 겁니다. 사실 육식을 하고 비만증이 있는 분들은요, 이 정력이 약합니다. 예,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들을 보면 다 초식 동물이에요. 그리고 불임률이 높은 분들의 이 부부를 볼 때 비만이 있거나 육식을 많이 하는 남자분들은 불임률이 높아요. 예, 그런데 채식주의자들은요, 굉장히 에너지와 스태미나가 넘칩니다. 왜? 섬유소가 우리 몸에서 이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뚱뚱하고 근육질이면 힘이 좋은 줄 아시는데 허당인 거 아시죠? 그래서 섬유소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마야 문명이 치아씨드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인데, 보니까 넘버1이 치아씨드가 무려 섬유소가 33.2g, 100g당. 예, 그리고 칼로리가 372로 넘버1을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운 없어요? 저 왜 이렇게 기운 없죠? 암이 전이되고 재발돼서 전신에 다 악약질 카케시아 사이클이라고 암의 독소가 꽉 차 있을 때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도 기생충이 다 뺏어가. 암의 일부인 기생충이 다 갖다 먹어요. 300종이 넘는 각종 유충부터 편충, 십이장충, 얘네들이 다 얘네들을 먹여 살리고 있느라고 여러분들이 기운을 못 써. 예, 그것도 이제 계속 제거를 하지 않으니까 신장에 시스틴 결석, 요로 결석, 칼슘 결석으로, 또 간과 담낭의 담석으로 딱딱하게 여러분들이 먹고 매일 배출하지, 대장 기능이 안 돼서, 대장 폐색이 심해서, 예, 이게 대사순환이 원활해지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예, 대장에 용종이 생기고 1년에 한두 차례 용종 제거하고 오면, 아, 나 용종 떼내고 왔어 하고 자랑하시는데, 용종이 생기는 분들은 그게 선종이 되고 선종이 암이 됩니다. 그래서 용종 떼내시는 분들은 대장암의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위험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생활을 개선하시는 게, 특별히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때마다 햄프, 아마치아, 뉴트리셔나 이스트 플레이크, 그리고 견과류를 1대1에서 1대4 이하로 가장 이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이 비율을 맞춰주면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를 맞춰줘서 염증이 생기지 않는 게 정말로 암 환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니까 뭐 아이고 뭐 좋은 건 다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좋은 거 다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을 것인가는 더욱더 중요하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더 차이나 스터디가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리는 더 차이나 스터디의 이 한국판 번역의 제목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예요. 근데 가지야마 시조 박사는 그것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라고 규명해 놓고 하버드대학의 허버트 M. 쉘턴 박사님도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 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게 마치 정말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궁합이 안 좋은 분들처럼 음식물도 궁합이 안 좋은 궁합이 있어요. 그러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궁합. 뭐예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궁합, 단백질과 지방의 궁합.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인슐린 저항성을 예비하기 위해서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 여러분 늘 이렇게 드시죠? 이 잘못된 식습관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1번 뭐부터 드셔야죠? 가지야마 시조 박사의 순서 혁명에서 1번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 웃지만 마시고 1번 채소부터 먼저 먹는다. 예, 단당류부터. 소화가 빠른 애부터. 그래서 다른 음식하고 섞여서 부패되고 발효되지 않도록. 2번은 네, 콩단백질을 드신다. 마지막으로 예, 새들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새들은 한 끼니의 나다를 다른 끼니의 벌거지를 먹어요. 그래서 새들은 날다가 추락하는 비만증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예, 암이 없습니다. 왜? 새들에게서 우리가 먹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음식 배합에 관한. 그래서 이런 건강에 대한 지혜는요.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지금처럼 항암으로 방사선으로 수술로 약물로 치료하기보다 근본적인 그 레디칼 리미션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뭘 했냐면 자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그거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마을에서 매달 지난달부터 이제 시작했는데요. 지난달에는 이제 첫 달이라 약간 미비한 것들이 좀 있었지만 이제 매달 마지막 주에 10박 11일로 계속 이제 5박 6일은 아로마 이제 2급 자격증반과 함께 환우분들이 레벨이 안 올라가던 분들이 특별히 유방암 환자가 유방 절제할 때 림프를 자르기 때문에 림프로 재발되고 싶고 유방에 스며든 약물들이 다 폐로 스며들어가서 폐로 전이되는 게 사실 다반사죠. 그래서 이제 폐 기능을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면역력을 올려서 폐의 스팟으로 퍼져 있는 점액질을 이렇게 녹여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산소를 호흡하시면서 피톤치드를 계속 호흡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로마 테라피로 RC 오일이나 유칼립투스로 여러분들의 폐에 있는 점액질들을 녹여내니까 최 선생님이 거의 지금 한 8, 9개월 만에 폐 레벨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다 원바람이나 이 암에 대한 수치는 정상으로 잡혔는데 폐가 안 잡혔었어요. 그런데 지금 폐가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이뻐가지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많아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식이섬유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그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는 게 햄프, 아마, 치아 그리고 이 뇌 건강 멘탈 사인 하이 하려면 뭐가 맞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뇌졸중도, 뇌경색도, 모야모야도, 파킨슨도, 알츠하이머도, 자폐증도, 예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도 여러분들 암 환우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게 우울증이에요. 이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재발될까봐 불안해. 이거 없애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거 농도 맞추셔야 돼요. 아셨죠? 예, 비타민 B12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하셨어요. 렌틸콩이 그 다음에 넘버 2네요. 13.7이고 칼로리는 295. 아몬드가 11g인데 치아가 33점이다. 대단하죠. 예, 가장 작은 씨앗인데 가장 힘이 세요. 이래서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나 봐요. 예, 작은데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 치아씨드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오트밀도 우리 귀리죽 자주 먹죠? 예, 오트밀죽 드시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리 강습 때 그 오트밀 와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오트밀이 굉장히 또 이 식이섬유가 많고 그 다음에 홀푸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은 영양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정크푸드, 엠프티칼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이에요. 대신 비타민 B군, B 컴플렉스가 어디에 다 들어있냐면 여러분들이 왜 뼈에 골다공이 생기고 골조성이 생기고 본 네크로시스 뼈가 왜 괴사되고 왜 뼈로 암이 자꾸 전이되냐면 그게 부족해서 그래요. 뭐가? B 컴플렉스가
A군은 1, 2, 3, 6, 12가 없는데 B는 B1, B2, B3, B6, B12까지. 그래서 B는 복합체 컴플렉스라고 하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에? 몸에 뼈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암이 생기지 않도록 활성산소를 억제해 주는 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뇌혈관을 뚫어버려요. 뇌혈관 뚫는 트래펑이 바로 B군 가운데 특별히 B12인데 그래서 이제 전체 식품 그 B군이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냐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때문에 요새 아이들이 엄마 들이박는 거예요. 예. 예? 그 B군이 어디에 다 들어있습니까? 이 통밀, 훌푸드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통밀, 현미, 정제되지 않은 곡류에 쌀눈, 현미, 눈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 IP6 피트산염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관절염 치료제, 가장 좋은 뼈밀도 올리는 치료제, 골다공 치료제, 예, 그리고 골수암 치료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뇌혈관, 뇌경색, 뇌졸중, 자폐,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병 변에는요, 뇌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멘탈까지 잡아주는 성분이 B군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입맛으로, 식욕으로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머리로 드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통밀이나 또는 훌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함이네요. 자, 아보카도도 6.7인데 치아씨드가 33점이 대단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라즈베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6.59, 칼로리는 38. 그 다음에 빨간 신장콩이라고 불리는 약간 동부 비슷하게 생겼죠. 예, 예. 팥보다는 크고 동부콩 비슷한 애. 요게 이제 이 레드 키드니빈이라고 이제 빨간 신장콩이라는 그 이름인데 얘도 6.5g이고 칼로리가 89. 그 다음에 여러분 병아리 콩으로 토마토 히포숲에다가 병아리 콩 넣어서 콩스튜를 해 드셔보세요. 예, 암을 이렇게 다 드러내보니까 결론 암덩어리가 뭐였어요? 이상한 돌연변이었죠. 지방덩어리예요. 여러분들이 늘 즐겨 먹은 고기지방, 생선지방, 예,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예,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 있는 지방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지방을 녹이는데 가장 탁월한 애가 누구예요? 토마토는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올라가니까 레시틴이 지방을 쫙쫙 흡착해서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내장 지방과 지방 간의 수치는 비례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제인 베둘레 햄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베둘레에 있는 햄, 이 지방 덩어리, 내장 지방을 가장 많이 녹이는 게 뭐냐면 토마토, 그리고 뭐냐면 콩이에요, 콩. 그런데 토마토하고 콩을 같이 궁합해 놓으면 최고의 항암 식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암 환자가 암세포 줄이려면 히포숲에다가,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토마토로 숲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루에 7, 8번 먹이고 아무것도 안 먹이고 그것만 먹여도 중증 암 환자들이 종양이 쫙쫙 흡착이 되고 녹아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요리 강습할 때마다 이 토마토 스프하고 콩스튜를 알려드리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대신에 콩고기 만드는 거. 게다가 각종 궤양성 질환의 원인인 글루텐 없이 빵 만들고 로푸드로 요리하는 거.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자, 그래서 병아리 콩으로 이제 이 섬유소가 5.7g 정도, 칼로리는 98. 그다음에 이 브리셀 그 미니 양배추. 얘도 만만치 않아요. 섬유소 3.8, 칼로리 27. 배가 3.1, 칼로리 60. 자, 당근 보세요. 당근이 섬유소가 2.8, 칼로리 28. 당근은요, 그냥 드시면 조금 이렇게 흡수가 조금 덜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드실 수 있으면 좋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건 이제 로푸드로 50도 이하에서 살짝 쪄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흡수력이 약한 분들은. 자, 그리고 이제 옥수수, 콘이 섬유소가 2.7, 칼로리가 88. 자, 간 해독제, 대표적인 실리마린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 왜 아침마다 하늘마을에서 아침마다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예, 왜 십자가 채소가 나오느냐? 예, 간 해독제이기 때문에 실리마린 성분이 다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섬유소가 2.6, 칼로리 24. 자, 보세요. 사과가 섬유소가 2.4예요. 근데 치아씨드가 33점이에요. 자, 이래서 오메가3, 오메가6 균형 맞추는데 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햄프아마치아 이스트플레이크를 드시라는 거예요. 영양의학에 대해서 눈이 뜨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요. 그래서 이거 죄송하지만 제 자랑은 아니지만 이걸 왜 드셔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뭐 녹 좀 먹으면 되지 뭐 전혀 틀려요. 여기 영양학적인 비율을 다 맞춰놓은 겁니다. 이게. 네. 자,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섬유소가 단백질보다 중요하다. 가스데이비 박사도 보니까 좀 이따 소개되겠지만
자기가 이 3대가 다 의사 집안인데 자기는 정작 종합병원이에요, 몸이. 그래서 환자 진료 끝나고 퇴근하면 체육관에서 계속 뛰고 난 다음에 닭가슴살 6개씩 늘 즐겨 먹었어. 왜 맨날 아픈지 몰랐어요. 원인은 뭐였냐면 섬유소가 몸에 없다는 거예요. 대사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백질 중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탄수화물 중독만 생각하시는데 가짜 탄수화물은 문제가 되겠지만 진짜 탄수화물, 가짜 탄수화물 하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으로 된 뭐 피자, 핫도그, 뭐 각종 베이커리 종류들 여러분 입에 사사사사 녹는. 그래서 참 희한한 걸 제가 많이 발견했어요. 저 고기 안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높죠? 하시는 분들 보면 이상하네요. 저 고기 안 먹어요. 안 먹은 지 1년 됐어요. 오리고기밖에. 하면서 오리발 내미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로 오리고기도 안 먹는데 이 수치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떨어지는 분들을 보니까 빵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빵. 예. 빵에 뭐가 들어가요? 예, 흰밀가루에, 계란에, 우유에, 예, 버터에, 마가린, 치즈. 예, 사실 여성분들이 이 배둘레헴이 가장 큰 원인이 빵이잖아요, 빵.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글루텐 프리로 된 예, 빵을 드시는 거를 좀 배우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궤양성 질환이 역류성 식도염이 싹 없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배우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대장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정복하자고요. 자, 요거 오늘 좀 보세요. 자, 고섬유소 식단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반해서 반대로 저 섬유소가 아주 부족한 이 동물성 위주의 식단은 대장암을 촉진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장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 도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행결장이 이렇게 있고 횡행결장, 대장을 이렇게 보시면 상행결장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횡행결장, 횡을 가로질러 그 다음에 하행결장, 그 다음에 이 중반부터 이렇게 된 데가 S자 결장, 그리고 이제 직장으로. 예, 그래서 여기 직장암으로 오셨던 우리 유 교수님도 지금 5년, 6년 지금 완치되셔가지고 날아다니시잖아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요, 섬유소가 부족하면 이렇게 용종이 선종이 되고 선종이 암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용종은 뭐냐면 똥이에요. 여러분들이 먹고 이 노폐물 덩어리가 배출되지 않은 것들이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 직장까지 다 이렇게 이 노폐물 덩어리들이, 똥덩어리들이 섬유소가 부족해서 배출되지 않으면 장폐색이, 대장폐색이 이거예요. 그래서 장이 줄줄 새는 현상인 이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하는 장 누수 증후군, 장이 그냥 주주주줄 새요. 예, 그래서 변비가 와서 그것에서부터 모든 대장암, 직장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가장 기본은 대장이 썩는 것부터 모든 병이 시작이 됩니다.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대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도 전립선암 환자도 폐암 환자도 뭐가 돼야 되냐면 하루 건강한 배변, 예, 호프만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변이 둥둥 뜨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했어요. 가라앉지 않고. 예, 젖산 피루부산으로 독소가 꽉 차 있으면 변이 무거워서 가라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둥둥 뜨셔야 돼요. 그래서 변비약 돌코락스 선전에 날아갈 것 같아요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5단계 해독하니까 날아갈 것 같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지수가 제가 29년 동안 2개 나온 사람은 오늘 처음이에요. 우리 박수 한번 더 줘야 돼요. 예, 해피바이러스. 날아갈 것 같잖아요. 여기 지금 박수 받으실 분들이 많아요, 지금. 예. 오늘 지금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박수 치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아지고 계시는지. 왜냐면 하늘마을 오시면 처음 뭐예요? 대장폐색부터 뚫잖아요. 그래서 333, 어떤 분들은 체력이 너무 약하면 111로 로테이션 하면서 하루 과일식, 하루 보식, 하루 일반식 해가면서 계속 평생 동안 여러분 산 날만큼 대장에 이렇게 상행결장에, 횡행결장에, 하행결장, S결장에 축적되어 있는 이 노폐물 덩어리들을 지금 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의 중요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막스 거슨 박사가 수많은 암 환자들을 이 대장폐색으로부터 건져냈기 때문에 대장이 깨끗하니까 차례로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대장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영양소도 들어가지 않고 어떤 독소도 빠지지 않아요. 간이 질병의 관문인 것처럼 죽음은 대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섬유소가 적으면 노폐물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장벽이 원래 배출하려던 독소, 쉽게 말하면 똥덩어리를 배출을 못하면 다시 흡수해. 생각만 해도 개가 토해낸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이걸 상상해보면 약간 여러분 울렁거리는 사실이에요. 그죠? 똥덩어리가 밖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과일식을 하고 관장을 하면 쑥 시원하게 한 번에 다 배출이 돼요. 근데 오늘 좀 과식하고 난 다음에 지금 대장폐색이 심하신 분들은 이
과식을 안 하고도 식사하고도 이제 관장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식하셨는지 뭘로 보면 아냐면 관장할 때 이렇게 액을 넣는데 역류해가지고 똥이 이렇게 호수로 이렇게 나오는 거 제가 하는 분들 관장해주다가 여러 번 봅니다. 똥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왜 소식하는 게 중요한지. 예, 그리고 대장 청소의 중요성이 왜 그렇게 의사들은 자기가 암에 걸리면 이 막스거슨 테라피 중에서 특별히 이 관장을 하면서 대장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도 7년째 대장이 깨끗하니까 이렇게 반질반질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지금 미스 코리아들이 되시잖아요. 대장이 깨끗해지면. 그래서 이게 장벽이 원래 배출하던 독소, 쉽게 말하면 이 똥덩어리들, 젖산, 피루부산, 각종 음식물 독소를 다시 재흡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대장 폐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폐물이 대장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이렇게 뭡니까? 이런 용종들이 대장에 요만한 노폐물 독소들이 똥덩어리들이 안 나가고 오늘 축적 때 특별히 이틀, 3일씩 배변작용이 안 되는 분들은 발암물질이 자꾸 큽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하루라도 변을 못 보면 장내 발암물질이 계속 큰다는 걸 아셔야 돼요. 특별히 복수나 흉수가 있는 분들이 대장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시면 아직 시작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민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배변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은 역겨우실 수 있지만 똥 얘기 자주 하고 예, 맨날 이제 관장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식사하시는데도 제가 자꾸 밀어넣고 얘기하냐면 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저 실장님하고 우리 권 간호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시는 날 충분히 설명을 드려도 처음에 오실 때 여러분이 모두가 생소해. 거기다 원장님은 오토바이 달았어. 말이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사무실에 오셔서 자꾸 모르시면 배우셔야 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봐요. 거기서 거기에요. 도친개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자꾸 물어보세요. 저희가 안 때립니다. 아셨죠? 예, 이것 때문에 그래요. 노폐물이 대장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대장 내의 독성이 높아져요. 이렇게 용종이 점점 커서 선종이 돼. 선종이 점점 커서 예, 상행결장을 꽉 막아서 단단하게 석회화 되면 이게 뭐냐면 대장암이 되고 직장암이 되고 예. 이 장루수 증후군은 점점 심해져요. 장이 그냥 정션이 느슨해지면서 주주주주 새요. 예. 그래서 대장 내벽은 그만큼 더 많은 독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데 대장 폐색이 심한 상태에서 계속 섬유소가 하나도 없는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은요. 섬유소가 제로입니다. 제로. 0이에요. 0. 근데 과일과 채소에는 섬유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특별히 호르몬성 암,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보면요. 빵 좋아하시고 우유 좋아하시고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섬유소 하나도 없는 음식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예,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종이 생기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섬유소를 드시게 되면 요 계속 발암물질이 되는 이 독소들, 똥덩어리들이 잘 배출이 돼요. 발암물질을 자꾸 희석하고 굳혀서 활성 상태가 안 되고 비활성 상태로 만들어서 용종이 생기지 않도록 다 풀어지게 해요. 섬유소가. 그래서 수세미처럼 계속 이 몸속에 있는 단백질과 지방질을 녹여내면서 씻어냅니다.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섬유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섬유소 비율 좀 한번 볼까요? 육류를 소화할 때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대장 내에 발생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대장 내에 강산성의 담즙 분비가 가뜩이나 안 되시는 분들이 육식을 많이 하셔서 신장의 요산 수치와 단백뇨와 빌리루빈 수치가 지금 쭉쭉쭉쭉 올라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소변도 처리 못하는데 닭고기 좋아하셔. 맨날 일주일에 2번씩 치맥을 즐기셔. 자, 그러면 담즙 분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내에 내 소변도 처리 못하는데 맨날 닭의 소변을 처리하시려니 요산 수치가 빠져나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단백뇨로 영양소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겠습니까? 안 빠져나가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신장 기능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투석을 해야 될 만큼 안 좋아졌느냐? 육식만 닦으는데 투석하는 걸 다 멈춰버렸잖아요. 예, 신장 투석하는 분들, 투석기 달고 오셨다가 투석기 떼고 가는 분들 제가 29년 동안 아주 셀 수가 없어요. 신장과 간은, 신장은 여과기, 필트레이션, 간은 뭐예요? 해독기. 그러니까 해독이 잘 되려면 신장에서 여과를 필터가 좋아서 필터가 잘 필터레이션을 해야 뭐가 잘 돼요? 해독이 잘 되죠. 그러니까 신장에서 계속 고기, 동물성 단백질, 지방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거를 자꾸 여과시키냐고요. 예. 그래서 장내에 강산성의 담즙, 특별히 디옥시콜릭산이 생성되고 분비돼야 이 대장에 염증이 안 생기는데 요 디옥시콜릭산은 장에서 클로스트리디아 박테리아, 이름도 어렵죠.
하여튼 이런 특정한 박테리아가 있는데 요 박테리아에 의해서 강산성 물질로 전환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육류를 소화할 때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대장에 생길 뿐만 아니라 강산성의 담죽인 이 디옥시콜릭산이 대장암 발병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장내 디옥시콜릭산의 농도는 예외 없이 채식가들보다 육식가들이 높습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일반 식품에서 이 5 섬유소의 함량을 좀 보겠습니다. 자, 블루베리는 섬유소가 g당 15.2, 양배추 13.5, 오트 플레이크 13.5, 호박 12.0, 조리한 당근 9.6, 현미 8.1, 근대 6.8, 양상추 6.3, 오이 5.7, 사과소스 5.3. 와, 과일과 채소는 아주 적당량의 섬유소가 있어서 여러분의 대장에 용종을 만들지 않겠죠.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몸에서 썩는 내가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썩는 내 나시는 분들은 대장이 폐색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암 전문가들은요, 환자분들이 딱 들어오시면 이 사람 지금 암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냄새만 맡아도 알아요. 몸이 썩는 냄새가 여러분 딱 들어오면 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해독식 할 때는요, 막 이 안에 매워요. 제가 딱 들어오면 문 다 열어야 돼요. 독소가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현대인들의 100명 중에 99.9명은 거의 다 대장 폐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시는 날만큼 내 나이 숫자만큼 계속 새끼를 먹기만 했지 해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5단계 해독 그냥 암 환자들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5단계 해독 1년에 2차례씩 꼭 하고 대장 폐색이 되지 않도록 대장 청소를 매일 하는 겁니다. 왜 집 청소는 1년에 한 번 안 하시잖아요. 연중 행사 하세요? 목욕 연중 행사 하십니까? 근데 왜 대장 청소는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전혀 무서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 섬유소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에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넘버 1 영양소인 섬유소. 갈아 넣은 소고기 섬유소 몇? 예, 요걸로 읽어보세요. 0. 등심 스테이크 g당 섬유소 몇? 0. 다진 양고기 몇? 0. 다진 돼지고기? 0. 한 분밖에 안 계시나 봐요. 닭고기? 0. 바다농어? 0. 연어? 0. 체다치즈? 0. 전유? 0. 달걀? 0. 자, 요거 주로 여러분들의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 그 다음에 짐 메이어 박사, 하버드의 짐 메이어 박사가, 영양학 교수인 짐 메이어 박사가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에 나오는 나열되어 있는 음식들이죠. 자, 보니까 남편 빨리 죽게 만들고 가족들 빨리 보내시려면 섬유소가 이런 제로인 음식들을 계속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의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인간의 대변을 분석 검사하는 연구원들은 냄새만으로도 채식가의 변과 육식가의 변을 구별할 수 있어요. 예. 저 딱 들어오면 죄송하지만 이제는 또 의사가 됐어요. 29년 여러분들과 살다 보니까요. 몸에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미국 사람들은 뭐 노린내가 난다고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마늘 냄새 난다고 하듯이 예, 그게 있습니다. 예. 육식을 많이 하는 분들의 몸과 채식가의 몸에는요. 특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란 2개 먹고 이제 남편이 화장실 갔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가 계란 2개 먹고 화장실 갔을 때 예, 아무도 모르세요? 예, 눈이 막 매워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고기 많이 드시는 분들 화장실 갔다 오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환기시켜야 돼요. 막 문 다 열어놔야 돼요. 이게 대장이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근데 대장 썩으라고 지금 고사지내잖아. 매일 계란 2개씩 1등급 계란 먹는데요 하시면서 저한테 와서 막 자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라는 거예요. 대장이 폐색되고 있는 증거예요. 자, 그들에 따르면 육식가들의 변은 비육식가들의 변보다 훨씬 냄새가 강하고 훨씬 독하다고 말하는 건 무슨 증거냐면 대장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 대장 폐색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인간의 창자와 육식동물의 창자와의 차이점을 좀 보세요. 자, 얼핏 볼 때 어떤 게 사람이고 어떤 게 동물일까요? 대장이. 요게 사람일까요? 동물일까요? 요게 사람이고 요게 동물일 것 같으세요? 죄송하지만 거꾸로입니다. 자, 보세요. 인간의 장은 개나 고양이 같은 타고난 육식동물의 장과는 완전히 달라요. 인간의 대장벽은 주름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보니까 다 주름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보세요. 쭈글쭈글쭈글 다 주름. 이거 펴놓으면 9m가 넘을 만큼.
다 주름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육식을 하면요, 이 고기 속에 있는 젖산, 피루산 같은 온갖 단백질 덩어리, 지방질 덩어리들이 여기 축적, 상행결장에 축적이 되고, 횡행에 여기 이 주름 있는데 축적이 되고, 하행에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이 용종이 다 선종이 되고, 선종이 다 암이 돼서 대장이 다 썩어 들어가서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 대장에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 그런데 동물들은 원통형이에요. 고속도로예요. 전형적인 육식 동물의 이 대장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걸 이해를 못 하시니까 왜 보세요. 인간의 장벽은 주름이 깊고 많이 잡혀 있는 데 비해서 육식 동물의 이 장벽은 매끈하게 원통형이에요. 인간의 장벽은 주머니 모양의 작은 방들로 이렇게 막 구성이 되는데 육식 동물은 그냥 원통형이야.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 우리 언니 애기 조카 유아복을 좀 선물해 주려고 봤더니 중국 아이들은요, 엉덩이가 이렇게 빵 뚫렸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기저귀가 필요 없어요. 그냥 도려변에다 쉬야하고 도려변에다 응아하고 옷을 빨 일이 없어. 그냥 엉덩이를 구멍을 뚫어 놓으면 돼요. 이것처럼 그냥 직진으로 다 나와버려요. 근데 인간은 창자가 이렇게 꼬불꼬불 이러니까 여기 축적이 되고 저기 축적되고 섬유소가 없이는 이게 다 여기 젖산피루 무산과 독소들이 여기 다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인간의 대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내 대장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대장에 용종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대장은 마치 깊게 굽어있는 산길만큼이나 길고 복잡하게 생겼지만 육식동물의 장은 넓게 트인 고속도로나 활주로처럼 아주 짧고 곱게, 쫙쫙 고기 먹어도 쭉쭉 밀어내요. 밀어낸 게 한 판 쫙 자라는데 사람들은 고기 먹으면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끙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리얼하죠. 자, 그래서 육식동물은요, 모든 것이 더 빨리 더 쉽게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고기를 먹어도 이게 부패하지 않아요. 그냥 먹으면 먹은 대로 육식동물들은 육식을 먹도록 창조되어 있는 창자예요, 대장이. 근데 왜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이라고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 같은 암 전문가들이 얘기하냐면,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이기 때문에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병이 생기지 않듯이 채식가들은 육식을 먹으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부패하는 살코기에서 발생하는 독성 따위는 육식동물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짧고 원통형이니까. 아무리 독수리가 사자가 뭘 잡아먹어도, 호랑이를 잡아먹으면 더 큰가? 사이즈가? 사자가 염소를 잡아먹거나 소나 닭을 잡아먹어도 얘네는 원통형이고 짧고 굵기 때문에 그냥 한 판에 밀어내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사람처럼 여기에 축적되고, 닭고기 먹으면 여기 축적돼, 소고기 먹으면 횡행결장에, 돼지고기 먹으면 하행결장에, 닭고기 먹으면 여기 S자 결장에 축적이 돼버리는 사람과는 다른 대장을 가졌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는 인체의 생리학과 해부학을 좀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왜 이 맛있는 걸 못 먹게 하냐고 저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왜 인기가 없는지 아시죠? 제가 못생겨서 인기만 없는 게 아니라 바른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보세요. 전형적인 육식동물의 창자 일부는 매끄럽고 연통형이라는 것을 주목하세요. 눈을 뜨고 보시라는 거야. 전형적인 인간의 창자를 보시면 주름과 주머니 모양을 주목하시라고요. 이제는 보이시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육식동물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래서 대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때문에 인간은 육식 중심의 식사에서 대장암을 얻게 되지만 개와 고양이 같은 육식동물은 고지방, 저섬유소, 육식 중심, 섬유소 하나 없이 풀뿌리 하나도 안 먹어도 대장암에 안 걸려요. 소나 닭이나 돼지들은요, 섬유소 하나도 안 먹어도 안 걸려요. 근데 채식 동물들도 예를 들어 여러분 채식 동물도 많죠. 침팬지, 사람의 유전자와 거의 유사한.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 등치 큰 침팬지가 사과만 먹잖아요. 과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가 대장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동물성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비록 식물성이라고 해도 너트나 씨드 형태로, 견과류는 견과류대로, 종실류는 종실류대로, 예를 들면 참깨 형태로 드시는 게 좋지, 참기름보다는 참깨로, 들기름보다는 들깨로, 그대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방을 더 섭취할수록,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인 육류를 더 섭취할수록, 그리고 섬유소를 섭취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덜 섭취할수록 뭐가 높아져요?
대장암으로 사망할 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이제 통계에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Recent Case Control Studies, 최근에 사례 조절 대조 연구군에 의하면 demonstrate, 뭐가 입증이 되었냐면 대디아가 입증이 되었어요. 뭐가? 콜론 캔서, 대장암을 발생시키는 그 가장 위험한 리스크 팩터가 뭐냐면 여기 뭐예요? 높은 고식이 지방. 여기 역시 지방이 범인이다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겨 드시는 높은 식이 지방이 가장 위험한 대장암의 그 리스크 팩터예요. 가장 위험한 인자이고, 또 보시면 over increase into foods. 자, 음식물 뭐를 high in fiber, 섬유소 섭취를 높이면 높일수록, 섭취량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전반적으로 이 콜론 캔서의 위험이 감소된다는 논문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입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장이 건강해야 다른 데가 연속적으로 고속도로가 청주에서 지금 사고 나서 뻥 하고 충돌해 있으면 연쇄적으로 집에 가려면 7시간, 8시간 걸리듯이 요거 고속도로 정체를 뚫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고가 안 나야 되겠죠. 대장에서 사고가 나버리면 다른 데 계속 스트로크 일어나는 거예요. 심장에 스트로크 일어나고 뇌혈관에 스트로크 일어나고. 아시겠죠? 이걸 이해를 못 하시고 왜 자꾸 이 관장하면 안 돼요 내지는 대장 청소의 중요성을 그렇게 모르시냐고요.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대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관장하기 싫어요. 이 하늘말 미워 이제 하지 마세요. 이게 뚫려야지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뚫리지. 아셨죠? 변기통 붙잡고 맨날 통사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대장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줄이시려면 지방을 덜 섭취하고 육류를 안 섭취하고 섬유소를 많이 섭취할수록 여러분들은 이제 대장이 깨끗해져서 정말 이제 아름다운 여자, 향기로운 여자.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연예인 부부가 이혼을 했대요. 너무 예뻐, 여러분들 아시는. 근데 이혼한 이유가 보니까 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아침에 뽀뽀하려고 얼굴을 댔는데 똥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혼했다는 그 사유 얘기 듣고 나한테 오지. 대장 폐색 뚫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간호사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어디입니까? 호주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회계사랑. 근데 그 친구가 연애할 때 가장 고민이 뭐였냐면, 언니, 난 진짜 고민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랬더니 제가 봐도 고민스러워요. 너무 이쁘게 생겼어. 근데 얼굴에 자꾸 뼈드락지가 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이 친구는 100m 미인이에요. 옆에 5m도 못 가, 냄새가 썩는 데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주로 먹는 게 빵이에요. 빵을 너무 좋아해요. 빵하고 우유. 그래갖고 이 친구가 이렇게 막 입에서 냄새 나는 게 너무너무 고민이었던 거예요. 한약방에 가보고 어디를 가봐도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약을 오래 먹었는데도. 근데 제가 이 영양의학에 대해서 알고 알려줬죠. 너 해독시켜봐. 대장폐색 뚫는 방 가르쳐줄게. 한 달 만에 해결돼서 시집 가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언니 나 이제 뽀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향수 안 뿌려도 돼 이제 막 이러면서. 이거 우스갯소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장폐색이 모든 건강에 질병의 근원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 다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치 제가 이걸 보니까 이분이 지금 증언하시는 게 꼭 우리 윤수구 선생님 같으시죠. 자기 다 나았다는 걸 몸이 말해준다. 자기 분명히 다 나았다 하시더니 2달 보름 정도 하고 가셔서 보니까 진짜 다 나으셨어요. 역시 이분도 보세요, 말기까지 다 갔었어요. 근데 식단만 바꿨는데 원 다이어트로 에셀스틴 박사가 많은 이 터미널 환자들을 고쳤듯이 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병의 원인은 많은 암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후라이팬 없애라. 그리고 식단에서 동물성을 제한해라. 그게 그래서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의 저자 켈리 터너 박사가 암에서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 재발전이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1위가 그들의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2.4년만 하지 마시고 몇 년? 24년 동안 하시면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다 좋아지셔서 2년 만에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 보니까 재발이 더 빨라져요. 아시잖아요. 지금 몇 달 자연식 잘하고 나서 돌아가서 한 달에 한 번 먹었는데 확 퍼져요. 굶주렸던 암세포가 막 허겁지겁 아직 죽지 않고 이렇게 동면 상태로 있던 애가 지먹이가 들어오니까 확 빨려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은 매일 먹고 나는 한 달에 한 번 먹었는데 왜 이런가. 이미 이제 해독식을 해서 몸이 체질이 좀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또 다시 육식이 들어가면 암세포에 먹이가 들어가면 확 다시 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잘 하시다가 1년도 못하고 다시 육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재발돼서 오실 때는 정말 힘든 상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이분처럼 또 우리 윤 선생님처럼 완전한 완쾌를 원하시면 아주 건강한 식단을 계속 유지하시면 피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깨끗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요. 좋아지시면. 자,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